이승만 건국사 대특종 고종과 러시아 굴복 고목가 Song of an Old Tree 1. 슬프다 저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굽이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 2.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 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어지. 3.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굽박여 방근되면 세 가지 새잎이 영화범되어 강건히 자란 후 풍우불에. 4. 쏘아라 저 보수 땄작새를 원수의 저 미물 랑글 쪼아 비바람 도와 이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이승만 1898년 3월 5일 협성의 회복. 이 시는 124년 전 23세 선비 이승만이 순 한글로 쓴 작품으로 몇 군데 옛날 말을 현대어로 고친 것이다. 위 시에 나오는 고목은 500년 조선 농왕국 땄작새 딱따구리는 부정부패한 수구파들, 비바람은 러시아의 공세, 보수는 자신을 비롯한 개혁파를 가리킨다. 썩을 대로 썩어 넘어지는 나라를 일으키자는 개혁 의지를 표현한 애국시의 전형이다. 영어 제목까지 붙였다. 현재 국문학계에서는 고목가를 신체시의 원조로 평가해야 옳다는 소리가 뜨겁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 보다 10년 앞선 작품이기 때문이다. 6살에 천자문을 뗀 이승만 어린이는 그때 벌써 이런 한시를 짓는다. 풍무수 이무수 월무족 이행공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간다. 문제를 타고난 이승만 감옥 6년과 망명 중에 수백 수의 한시를 남긴 시인,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문장가 이승만이 이때 고목가를 우리말로 쓴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다. 이 시를 발표한 1898년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아간파천 1896년 한 1년 뒤 경운궁 지금 덕수궁 자리로 황궁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직후였다. 왕후 민씨가 일본의 손에 살해되자 겁에 질린 고종은 미영 등 여러 공사관의 피신처를 구하던 중 한반도를 탐낸 러시아의 호의에 따라 러시아 품에 안긴다. 고종답게도 러시아의 보호 속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왕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다. 제네라 궁궐과 백성을 버리고
남은 나라 땅에 도망친 왕에게 마마 황궁하소서. 상소가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에도 고종의 굴욕적인 사대주의 행태는 한술 더 떠는 판이었다. 그때 왕정개혁의 열망에 비끓는 청년 이승만이 국민계몽시 고목가를 쓴다. 만국의 위기를 한탄하면서 러시아에 밀착된 부패 황제와 몰입의 간신들을 비판하면서 중국 대신 나라를 휘두르는 러시아 비바람을 규탄 친러 정권의 교체와 러시아 축출의 뜻을 드러낸 혁명적 시다. 언론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13세부터 19세까지 과거에 응시한 이승만은 친일 정부의 갑오 계획에 따른 과거 시험 폐지로 지역길이 막힌다. 20세 때 영어라도 배워 밥벌이 하자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의 배제 학당에 들어간다. 거기 눈앞에 펼쳐진 신천지의 경악한 이승만. 영어보다 소중한 자유를 알게 되자 자유의 신대륙 미국의 정치 제도와 독립전쟁사, 신문 등 사회문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연구한다. 동시에 세계 역사, 지리, 과학 등에 눈을 뜨고 딴 사람이 되었다. 서재필의 권유로 한국 최초의 학생회 협성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된다. 서재필의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 참여하면서 시국 토론회, 왕정개혁 토론회를 50일에나 진행한다. 그 중에 백성계몽에 시급한 신문 발행을 주장, 신문국 설치를 촉구한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1898년 1월 1일 이승만은 협성회 해보를 창간하고 곧 일간지로 바꿔 1898년 4월 9일 매일신문을 창간한다. 한국인 최초의 민간 일간지다. 4개월 후 8월 10일 또 하나의 일간지 제국신문을 창간한다. 이승만의 모든 신문들과 모든 글은 한국 전용이다. 반세기 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어 문맹 대치를成功시킨 그 한글 전용이다. 협성회 해보에서 러시아의 부산 영도 조차 문제를 규탄한 논설투쟁을 벌였고, 잇따라 매일신문에서 고종이 러시아, 프랑스 등과 국토 한량 이권을 거래한 밀약을 폭로하여 국제 문제를 일으킨다. 결과는 고종과 러시아의 굴복이었다. 독립협회의 거리정치집회 만민공동회의 인기 스타 이승만은 자신의 신문들과 정치 시위를 입체적으로 활용, 계몽과 왕정혁파 투쟁을 병행한다. 특히 일본인 신문 한성신보와 끊임없이 벌인 지면 논쟁은 국내 일본 경찰과 상인들의 횡포를 고발한 독립 캠페인의 백미 중 하나였다.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갇힌 뒤 몰래 글을 써서 감옥 밖으로 전달, 제국신문, 신학월보
등의 수백 편의 논설을 게재한다. 내용은 모두 왕정과 국정개혁, 입헌군주제, 기독교 교육 등인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내자는 칼럼도 있다. 이승만은 투옥 직후 참혹한 고문을 받던 중에 성령을 받아 기독교로 회심한 바 기독교 정신교육만이 자유 독립의 기본이라는 국가교육 철학은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불굴의 신념이 된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터지자 옥중져서 독립정신을 저술한다. 한문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썩었고 나쁜 물이 들어 희망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힘만이 독립의 원천이기에 순 한글로 썼다고 이승만은 머릿말에 강조한다. 뒷날 미국 유학 후 1910년에야 LA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의 설계도라 불릴 만큼 독립운동가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일본 당국은 판매 금지 압수를 계속하였다. 1912년 일본 총독부가 조작한 105인 사건 추모자로 몰려 망명,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와 태평양 주보를 잇따라 창간, 독립운동의 무기로 삼았다. 여기에 유명한 공산당의 당무당 등 관공 논설을 여러 차례 반복, 교민들의 교재가 된다. 일본은 반일분자 두목 이승만의 목에 3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다. 대특종, 고종과 러시아의 비밀거래 폭로, 매일신문 창간 한 달 뒤 이승만은 충격적인 대특종을 터뜨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미 고목가로 경종을 울렸던 이승만이 5월 16일자 일면 전체와 이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바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 즉 고종 황제가 러시아 및 프랑스와 비밀 거래를 흥정한 내용이었다. 매일신문 사장, 주필, 기자를 겸한 이승만이 직접 취재하여 쓴 기사로 고종 황제와 강대국 간에 은밀히 오고 가던 비리를 보란듯이 만천하에 공개하였던 것이다. 내용인즉 러시아는 목포와 진남포 조개지에 인접한 사방 십리 땅과 섬들까지 사겠다고 요구하였고 프랑스 요구는 평양지역 석탄 광산을 채굴하여 경의선 철도 부설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구한국 외교문서 손실세일지엄 이승만과 김구 제1권 401페이지. 2달 전 3월 러시아의 부산 전령도 조차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 이승만은 규탄 논설을 이렇게 썼다. 땅을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인즉 관계치 않다고 하니 이는 전국을 다 빌려줘도 좋다는 말이라. 동맹제국을 다같이 공평히 대하자면 삼천리 강산이 몇 조각이나 남겠으며 이번 대특종 폭로에도 이승만은 기사 끝에 국민정신을 일깨우려는 선동적 글을 덧붙인다. 이런 말을 들음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히어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지라 참 대한
신민의 피가 끓는 소문이라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리요. 동포들은 일심으로 분발하여 속히 조치를 취할 도리를 생각들 하시오. 서울 외교가와 황궁은 발칵 뒤집혔다. 러시아 공사 마투니는 즉시 공문을 외부로 보내 기밀 누설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프랑스 공사 플랑시도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승만을 불러 책망반 애원반이다. 국가 기밀을 퍼뜨려 황궁과 외국의 힐문에 끼어 못 견디겠으니 어쩌면 좋으냐는 호소였다. 이승만 대답은 명쾌하다. 외부 대신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외부가 외국 관청이 아니거늘 나라 일을 외국 영사와 몰래 의논하면서 우리 백성을 모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만한 일도 어렵다고 하면 외국 군사가 침노할 때는 어쩔 테요. 신문기사 때문에 나를 불러 이러시니 우리 신문이 우리나라 말고 외국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옳단 말이요. 매일신문 보도.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면 좋으냐고 묻는 관리들에게 이승만은 답변까지 일러준다. 신문기자나 대신들은 모두 대한시민들인지라 내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외국이 하지 말라고 간섭할 권리도 없다고 답하라. 이러고서 외부를 나온 이승만은 이때의 대화 내용까지 매일신문에 빠짐없이 게재하여 뿌린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국제 피라 사건. 이 사건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일어난 국제 피라 사건이 된다. 국가 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충돌 문제는 지금도 언론 자유의 핵심 쟁점, 그 시대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는 개혁 청년 이승만의 현대적 언론 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러시아 공사는 잇따라 새로운 항의를 제기한다. 이승만이 온산항에서 일어난 러시아 해군 장교의 행패와 주민들의 규탄 내용을 세 차례나 매일신문에 보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신문 제작은 국민 계몽은 물론 강대국과 싸우는 독립운동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신문과 언론 자유야말로 국민교육과 국가 발전의 최선의 무기임을 주장하며 대형 신문사 설립 계획을 논설로 쓰기도 할 만큼 미국 같은 자유세상을 앞당기려 분투하였다. 외국 공영사도 이 종이 조각을 군사 몇만 명보다 두려워하니 제국신문 논평 공방을 거듭하던 국제 피라 사건은 이승만과 독립협회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고종 황제와 외교부, 러시아 및 프랑스도 두 손을 들고 계획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 공동의 거리 집회와 청년 언론인 이승만의 신문동원 합작 투쟁은 대한제국의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영토적 야심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다. 이에 3월
5월까지 거둔 성공은 다음과 같다. 고정이 들여온 러시아 재정 고문과 군사 교관을 철수하게 만들었고, 부산 전림도의 조차 요구도 철회시켰으며, 개업 한 달도 안 된 한너은행까지 문을 닫아야 했다. 23세 언론인 이승만은 알고 있었을까? 청년 시절 러시아와의 이런 싸움이 90평생 소련 스탈린과의 전쟁이 될 줄을. 그것은 운명일까 행운일까? 이승만의 운명이요 대한민국의 행운이다.